누가 희연님 드레스 코드 안 알려주셨나요? 아, 제일 아끼는 셔츠를 입고 왔는데 필살기 셔츠인데. 필살기 셔츠인데 지금 오늘 딱 튀어버리네요. 자, 3일간의 비 우리 배우분들 모셨는데 작품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시고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네, 저는 3일간의 비에서 워커, 네드 역을 맡은 배우 김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워커는 네드의 아들이고요. 네드는 워커의 아버지입니다. 3일간의 비에서 낸 라이나 역을 맡은 안녕, 류현경입니다. 라이나가 엄마고 이제 내는 라이나의 딸이에요. 그리고 라이나랑 네드가 결혼한 사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난 자식이 낸과 워커입니다. 네, 저는 핍과 태호 역을 맡은 유현석이고요. 그리고 태호도 네드와 친구 사이고 라이나와 연인 관계에 결핍이 많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핍은 워커와 낸과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냈었던 결핍이 많은 캐릭터고 태호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1995년과 네. 1960년대 두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네. 유명 건축가인 아버지 네드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일기장을 통해 과거 부모 세대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작품. 그러니까 1막에서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막에서 이제 과거의 이제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기 우리가 이름에 대한 그 의미들도 다 있거든요. 맞아. 필립 홀슬러버라는 네이밍인데 이 말리라는 게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섹시한 동물을 뜻한다고 해요. 네드는 이제 부유한 가디언. 굉장히 네드 집은 돈이 많았거든요. 태호는 하나님의 선물, 네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준. 라이나 같은 경우는 빛 혹은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낸이 부탁을 들어준다, 자비롭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이걸 듣고 되게 좋았던 게 낸의 자식들은 운명을 끊었거든요. 뭐냐면 해리는 집을 지키는 사람. 해릴 의미가. 그러니까 해리가 내는 남편. 밀리, 내내 딸. 부드러운 힘, 그리고 닉, 아들. 인간 승리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인웨이는 자비롭다 플러스해서 그 길을 걷는 워커. 그리고 웩슬러가 이제 은행장, 뱅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태호는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돈에 관련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린이 바다의 별이래요. 바다의 별인데 엄마. 제가 생각할 때 왜 바다의 별이냐, 옛날에는 항해사들이 지도도 없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고 가거나 그 길을 찾았단 말이죠. 그때 모린이 태호의 어떤 길잡이가 되주지 않았나. 모든 캐릭터가 1막과 2막의 갭이 굉장히 큰데 각각 어떤 특징을 잡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본이 너무 잘 쓰여져 있어서 네. 사실 어떤 기술적인 거가 필요 없이 네. 이 대본을 잘 충실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이점을 두고 시작하지 않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인물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됐어야 하는 인물이었고 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인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어른 그다음에 아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핍은 뭐 제가 제일 꽂혔던 대사 중에는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운동하러 가. 태호 같은 경우에는 결핍이 좀 많이 보였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지만 흘러가다가 어느 모습에서 태호가 보이고 태호의 핍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찍어주고 싶었다. 네드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이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이 가 있기 때문에 말 더듬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데 제가 선택한 부분은 호흡이 여기서 꽉 막혀버려서 오는 더듬거리는 증상으로 갔거든요. 단순히 단어에 대한 다다다다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굉장히 경직되고
이런 식의 이런 연기가 나오거든요. 워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워커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뭔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워커야말로 누군가와 친해지기 너무 힘든 사람이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보면 했고요. 볼수록 삐뚤어져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이렇게 모은 상태로 하는 거를 좀 선택을 했고요. 오히려 핸디캡을 갖고 있는 네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좀 펴서 하거든요. 리딩 처음에 하셨을 때 1막 읽으면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읽다가 2막까지 가야 네. 막 이렇게 이게 며칠이나 반복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유 굉장했습니다 진짜. 네. 첫 주에 새벽 1시에 끝나더라고요. 첫 주에. 아 진짜? 네, 첫 저희 주에 정말 진짜 와 집에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막 새벽에 막 문자가 와요. 제가 못 찾았어. 숨은 의미 찾기 이런 거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에 내니- 소름이 돋고. 아마 이 텐션이었어요. 이 텐션이었어요. 네. 작품에 보면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극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간단하게 그냥 오이디푸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 세대에서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핍을 통해서 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냥 이건 단순히 운명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트는 게 아닌가 운명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이디푸스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작업할 때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대본에서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나오는 인물들의 지식 수준이 되게 높다. 이 정도의 값으로 사실은 넘어간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시고 넘어가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네네. 없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극 전체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죄책감인데 각 캐릭터들은 각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게 죄책감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죄책감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 범사랑 쪽으로 사랑하는 관계여서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한테 미안한 그런 죄책감 이 사람 왜냐면 셋 다 결핍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면 이 두 사람을 뭔가 두고 떠나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죄의식에 시달렸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좀. 근데 사실 저는 이 죄책감이란 말은 어떤 인물에 관통하는 것보다 네드한테 되게 큰 거 같거든요. 네드는 항상 이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랑을 해도 되나? 혼자 스스로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자, 다음 질문. 개인 질문 하나도 못하고 지금 하시네. 자, 지금 너무 저희 시간 뭐 많이 이거 다 갔다. 끝날 때까지 어떡해. 하죠. 안 되나요? 뭐 시켜 먹고 싶어요. 욕심인가? 근데 좋은 배우님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려고 저희가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참 적극적이에요. 우리 팀 다. 너무 과해? 너무 힘들어요. 연출님도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에서까지 코멘트를 하더라고. 박정복이라는 영화인데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 정목이는 진짜 그래서 현경아 빨리 해보자. 그래서 빨리 해보자. 걸어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빨리 해보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진짜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진짜로. 그러다 이제 밥 먹다가 또 거기서 또 얘기해. 또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얘가 막 기가 빨려가지고 서로 사생활 얘기를 진짜 한 잘 안 2달 만에 했나? 바다 형이랑 저랑 얘기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니까 힘들다. 너무 약간 매니아 기질들이 다 있으신가? 전 완전 이거 덕후. 진짜 다 그래요. 전 덕후 기질이 네. 진짜. 그래서 더 그러신가 네. 봐요. 공연을 보시면서 다들 저마다의 사정과 사연이 참 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꽤나 부유한 삶에 부러운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배우님들이 느끼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행복하거나 가장 불행한 인물을 하나씩 꼽으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태호가 너무 불쌍했어요. 전 네드. 전 낸. 나 라이나. 단답이네. 그럼 가장 행복한 캐릭터 하나씩. 행복한 캐릭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 행복했을까? 오케이. 저는 그 워커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토스카나에 갔을 때 그 키 큰 그 나무와 수레국화에 쫙 펼쳐져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행복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누군가를 잠깐 사랑도 했을 것 같고 그때 아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워커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상상했어요. 워커 언제 웃었을까? 그리고 그때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워커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라이나로 생각해보면 네드와 있던 3일이 진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때 정말 처음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픽할 때 이제 낸이 한마디를 해주거든요. 넌 내 롤모델이야? 넌 롤모델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사실 슬픈 말인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은 조금 감격적인 순간. 행복이라기보다 내가 그래도 지금 잘 살아오고 버텨오고 있구나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실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태호가 그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네. 처음 그 빗속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뭔가 어떤 선택지가 없을 때 그냥 마냥 걷거든요. 이 선택 저 선택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멈춰 있으면 이제 생각이 멈추니까 그냥 마냥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큰 사건이 있다면 그때도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비가 와도 걸을 것 같다. 단순히 배신감 이런 것들보다 이게 길을 잃은 사람이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비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를 맞는다는 게 어떨 땐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으로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비를 맞고 이렇게 씻겨져 나가면 다 맞은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었어요. 뭔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저도 진짜 나갈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너무 많이 온다. 이게 위에 질문에 그게 있어요. 비 맞으실 때는 분명히 맞을 때 그렇게 안전 느낌이고 커튼 콜 때 나오신 머리가 엄청 젖어 계시거든요. 예. 비를 안 맞는 스팟이 있어요. 동아 형이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안 맞는 데를 찾았는데 커튼 콜 데이가 있고 그랬으니까 좀 덜 맞아야겠다 찾았는데 들어오면서 다 맞더라고. 그거는 동아 형이 말을 안 해줘가지고 들어오면서 다 맞았다. 끝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에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네. 하나 둘. 아니 화이팅 콜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저희가 약간 그날 다르긴 1, 한데. 2, 3일 가는 거 2, 3일 그거 오케이. 세 번. 시작. 1, 2, 3일 가는 비, 3일 가는 비, 3일 가는 비, 화이팅!